자, 이제 보건사업 기획 볼게요. 기획. 우리 왠지 기획이라는 말만 들어도 어려운 거, 뭔가 높으신 양반들이 하는 거, 약간 이런 말 들잖아요. 드라마 보면은 보통 이렇게 그 주인공 여자 좋아하는 착한, 멋진 남자 배우들이 대부분 기획조정실장, 뭐 이런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 그 기획이에요. 그 사람들 도대체 뭐 하는 걸까? 맨날 연애만 하고, 그죠? 기획이 뭐 하는 거예요? 기획은 뭐 하는 걸까? 기획한다. 기획서 좀 써와봐. 그냥 쉽게 생각하면 돼. 계획 세우는 거야, 계획. 어떻게 할까?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거야. 그 사업을 어떻게 할까? 라고 계획 세우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뭘 하고, 어떤 교육을 하고, 몇 명을 대상으로 뭘 하고, 엑스레이를 몇 명을 찍고, 막 이런 것들을 계획하는 것을 기획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보건사업의 기획이니까 뭘 기획하는 거다? 보건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기획이란 복잡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보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보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건강보호, 건강 향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결국은 뭐예요? 목표라는 거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략을 개발한다. 전략을 개발하는 게 뭐예요? 계획 세운다라는 거예요. 쉬운 말로. 자, 그러한 의도적인 사회활동 또는 조직활동을 우리는 기획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보건사업을 기획을 하게 되는데, 그럼 기획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자, 아까 기획이 보건 문제를 해결해서 목표를 달성한다라고 했죠.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목표를 달성하는 거예요. 자, 코로나 유행이 시작돼서 코로나를 종식시키는 거, 코로나 유행을 종식시키는 게 보건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 그게 목표가 되는 거죠. 그럼 기획은 항상 뭐가 있어? 목표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는 게 목표가 있으니까 계획을 세우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획은 항상 목표지향적이다라는 거. 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면서 목표에 맞게끔 바꾸려고 한다. 이대로 뒀다간 어떤 불안한 미래 상황이 계속될 것 같은 거예요. 자, 그거를 우리의 목표에 맞게끔 바꾸고자 하는 수단이 기획이다. 그러니까 기획은 항상 목표지향적이다. 그리고 기획은 현재지향적일까요? 미래지향적일까요? 목표라는 거는 현재 시점이에요? 미래 시점이에요? 미래잖아요. 그러니까 기획은 뭘 지향한다? 미래를 지향한다. 그래서 현재 지향적이 아니라 기획은 미래 지향적이다라는 거. 그럼 기획은 이렇게 나오겠죠. 기획은 옳지 않은 거 고르시겠어요. 기획은 목표 지향적이다. 기획은 행동 지향적이다. 기획은 현재 지향적이다. 기획은 미래 지향적이다. 4개 얘기했어요. 그럼 행동 지향은? 모르잖아. 아직 안 했잖아. 그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4개가 나왔어, 보기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목표지향적이다, 행동지향적이다, 미래지향적이다, 현재지향적이다가 나왔다라고 쳐볼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목표지향적인 거, 미래지향적인 건 알아. 근데 행동지향적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근데 현재지향이 있네. 그럼 답을 뭐로 골라야 돼요? 현재지향적을 고르면 돼요. 얘가 틀리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 그쵸? 근데 행동지향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 항상 시험 문제는 이래요. 시험 문제는 여러분이 아는 거 2개가 아는 게 확실히 있는데 모르는 게 꼭 하나 들어가거든요. 그럼 우리는 모르는 것과 내가 아는 틀린 것 중에 골라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거의 모든 선생님이 어떤 습성이 있냐면 모르는 거에 대한 불안함이 있는 거야. 모르는 거에 대한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이 현재지향적이라는 게 틀린 걸 알면서도 얘를 골라버리는 그러한 것들이 나오거든요. 실수들이. 그래서 항상 모르는 건 버리세요. 시험 문제에서 모르는 건 버리고 확실하게 아는 것 안에서 답을 고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현재지향적인 게 아니라 미래지향적이다. 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운다고 했어요. 자, 계획이 좋아야 돼. 그쵸? 계획이 좋다는 건 뭐예요? 이 목표를 달성하기에 제일 좋은 수단을 마련하는 것을 좋은 기획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목표 달성을 위한 최적의 수단을 제시한다. 그래서 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는데 그 구체적인 계획이 최선의 수단이어야 한다. 좋은 수단이어야 한다. 자, 기획은 본질적으로 권한과 자원을 동반하며 자, 계획을 세운다라고 했어요. 그럼 계획을 세워서 실천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당연히 자원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 자원을 동원할 권한도 주어져야 돼요. 그래서 권한과 자원을 동반하면 무슨 지향적이다? 행동 지향적이다. 자, 우리가 기획은 계획을 세운 거잖아요. 계획을 세워놓고
세워놓고 여러분들 제가 합격수기 쓰라 그랬잖아요. 합격수기가 계획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계획만 세워놓고 그대로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생각만 하면 달성이 되나? 그건 아니잖아. 행동을 해야 되겠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계획을 세웠으니까 행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행동지향적이다. 단순히 계획을 수립하는 게 아니라 그 계획가에 대해서 그럼 그 기획대로 수행할 수 있는 권한도 주고 자원도 주고 그거에 대해서 행동도 해야 된다라는 거. 자, 체계적인 일련의 의사결정 과정이다. 자, 기획은 일회적이거나 단편적인 의사결정이 아니라 이런 것들 잘 봐두셔야 됩니다. 아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아닌 것들이 오답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획을 다음 중 기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기획은 일련의 의사결정 과정이다. 기획은 이례적이다. 기획은 단편적이다. 이런 식으로 오답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획은 일회적이지도 않고 단편적이지도 않다. 어떻다? 연속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연속적인 과정이다. 이게 핵심 키워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례적이지도 않고 단편적이지도 않고 연속적인 과정으로 체계적으로 연결된다라는 표현들. 체계적으로 연결된다, 연속적이다 같은 말들인 거예요. 일련의 과정이다, 연속적인 과정이다, 체계적으로 연결된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보건소에 발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이제 보건 사업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위에 뭐 그런 아무것도 내가 그냥 하고 싶은 사업 이렇게 띡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자체의 어떤 일련된 어떤 전체적인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어떤 큰 사업 계획이 있을 거고요. 그 안에서 보건 파트의 어떤 사업이 있을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부속된 사업 중에 내가 어떤 카테고리에 대한 기획을 세우겠죠. 그래서 상위 기획, 중간 기획, 하위 기획이 연결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체계적으로 연결되는 체계적인 일련의 과정이다. 그러다 보니까 상호 영향을 미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획의 특징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은 기획은 목표지향적이고 목표 달성을 위한 최적의 수단을 제시해주고요. 자, 행동지향적이면서 권한과 자원을 같이 동반한다라는 거. 일련의 의사결정이다. 체계적인 의사결정 과정이다. 체계적으로 연결된다. 연속적인 과정이다. 까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지역사회 보건사업 기획할 때 구성 요소. 우선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서 보건사업을 하게 됐어요. 어떤 뭐 고혈압, 당뇨병, 혈당 조절 사업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제일 첫 번째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 지역 주민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보건사업의 주제가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우선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야지. 당뇨병 환자가 많은지, 고혈압 환자가 많은지, 노인 인구가 많은지, 영유아 인구가 많은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고 그냥 거기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겠죠. 이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개선할지 미래에 대해서 원하는 방향, 목적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래서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걸 할지 계획을 세우고 그 사업을 진행했을 때 거기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건사업의 기획 과정을 보면은 첫 번째 기획팀의 조직이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그냥 크게 의미 안 두셔도 돼요. 기획팀이 있겠지. 예를 들어 이제 보건소의 발령에 대해서 기획팀이 조직이 됐을 거예요. 그럼 그 기획팀이 기획을 할 때 제일 첫 번째 뭘 하냐면은 현황 분석을 해요. 지역사회의 현황 분석. 현황 분석이 뭐예요? 현재 상태를 조사한다라는 거죠.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무슨 사업을 할지가 결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의 연령 구조, 성별 구조, 그 다음에 주요 질병들의 발생 현황, 유병률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요. 자, 그러면 뭐 당뇨병 유병률도 좀 높고 고혈압 유병률도 좀 높고 뭐 암 발생률도 좀 있고 하겠죠. 근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그 여러 가지 문제를 동시에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뭐부터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될까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거를 우선순위 결정이라고 해요. 주요 건강 문제를 결정한다.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그래서 현황을 분석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찾은 다음에 걔네들 중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요. 그럼 이제 문제가 선정이 된 거죠. 문제가 정해졌으니까 그 문제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그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가 설정이 됐으니까 세부적인 계획을 짜고 계획을 했으니까 실행하고 평가한다. 그래서 지역사회 보건사업의 기획 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해서 요거는
순서대로 나열하는 문제가 주로 나옵니다. 자, 뒤에 나중에 마지막 파트 10에 가면은 행정 파트가 나오거든요. 행정 파트 가면 기획의 순서가 나와요. 근데 똑같은 기획인데 얘랑 조금 순서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시험에서 요거 조금 틀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때 우리 기획 파트 들어갔을 때 다시 한번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보건사업 기획이 왜 필요하냐? 자, 아까 여러분들 제가 합격수기를 왜 쓰라고 그랬어요? 합격수기를 왜 쓰면 좋을까? 미리 쓰면 좋을까? 물론 합격했다라는 긍정적인 마음 이런 것들을 갖기 위한 것도 있지만 제가 뭐가 된다 그래서 그게 계획이 된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게 이제 내가 나에게 스스로 내리는 지시가 되는 거예요. 너 매일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여러분 몇 시에 일어나요? 7시에 일어나서 6시라 해서 미안해요. 그럼 7시에 일어나서 7시에 일어나서 몇 시까지 딱 준비를 하고 어떻게 나가서 어디로 가서 어떤 몇 시부터는 그 책을 딱 펴놓고 시작을 하고 이거를 계획을 세웠으니까 그게 지휘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세웠으니까 그대로 실천해라 라고 하는 전략적인 요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휘의 수단이 되고요. 그게 나를 통제하는 통제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흐트러지지 않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해야 할 과제, 내가 해야 될 게 뭔지가 나와 있잖아. 그게 과제인 거예요, 나한테는. 그래서 그대로 수행하도록 통제의 수단이 된다. 자, 그리고 기획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뭐 합격수기야, 그냥 나 혼자 하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사업에 대한 기획을 했다. 그런 기획을 했으면은 그 계획대로 실천하려면 항상 자원이 필요하고 인력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가용 자원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효율적 사용이 가능해요. 아무 계획 없이 마구잡이로 갖다 쓰는 것보다 계획적으로 자원을 쓰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거기에 따른 업무 수행 능력도 더 커질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는 거는요, 미래 시점이잖아요, 목표가. 그럼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획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수행할 수가 있다라는 것. 자, 그럼 첫 번째 단계가 뭐다? 현황을 분석한다라고 했습니다. 지역사회 현황을 분석한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지역사회가 어떤 상태인지를 조사를 해요. 현재의 상황. 그 다음에 바람직한 상황과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느냐. 다른 지역 또는 우리나라 전체의 고혈압 유병률은 30%인데 우리 지역 주민들의 고혈압 유병률이 50%네. 너무 높잖아. 또는 혈압 조절률이 어떻네. 이 차이를 보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를 그런 문제와 차이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게 뭔지, 해결하기 위한 어떤 능력, 지역사회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자원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 다 조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현황 분석을 하는 이유를 보시면은 첫 번째는 당연히 기획의 대상이 되는 건강 문제를 찾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될까? 이걸 찾기 위한 게 첫 번째고요. 자, 그것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런 지역사회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능력이 있나? 지역사회에 보건의료기관은 있는지, 병원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찾아보는 거죠. 보건의료기관이 있는지도 찾아보고 기관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그 문제를 담당할 전문가가 있는지 이런 역량들을 파악을 해요. 자, 그러고 이제 보건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항상 평가를 하겠죠. 목표를 달성했는지 못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현황 분석이 필요해요. 그래서 문제도 찾지만 평가의 기틀이 된다. 그래서 보시면은 예를 들어 지금 우리의 예를 들어 혈압 조절률 가지고 볼 거예요. 혈압이 너무 조절이 안 되고 있어. 그래서 혈압 조절률이 뭐 70%인데 그거를 80%로 높이겠다. 그러면은 이 기준이 나오는 거죠. 기초 자료가 되는 거고 내가 보건 사업을 통해서 얼만큼 이게 조정이 됐는지도 평가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보건 또 이제 여기까지 조사를 하는 목적인 거고, 보건 환경이 변할 때 환경이 보건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예측을 하기 위해 하는 목적으로 현황을 분석한다. 그래서 지금 상태가 이런데 세계적인 흐름은 어떻고 이런 것들까지 다 파악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현황 분석에서의 주된 내용을 보시면은 당연히 첫 번째는 건강 수준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사회의 인구 사회학적인 특성, 그래서 인구의 연령 구조, 성별 구조, 교육 수준, 소득 수준 이런 것들 조사하고 건강 수준은 어떤지, 건강 문제 때문에 돈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건강에 미치는 영향 요인으로는 뭐가 있는지, 건강과 관련된 불평등이 존재하진 않는지, 자,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요. 자, 뿐만 아니라 건강 수준
기준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들이 뭐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 지역이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그 지역의 보건체계, 그래서 그 지역에서 어떤 보건사업을 하고 있는지, 건강문제 해결 능력은 있는지, 보건의료기관이 있는지, 전문가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평가하고, 건강문제와 관련된 환경 변화는 어떤지. 그래서 방금 전에 현황 분석의 목적이 있었잖아요. 그 목적이 결국은 다 현황 분석의 내용으로 그대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조사한다라는 거죠. 현황 분석에 사용되는 자료에는 요거는 보건 통계 파트 들어가면 나오는데 1차 자료가 있고 2차 자료가 있습니다. 뒤에 가면 다시 나오는데 1차 자료는요, 내가 직접 조사한 자료는 1차 자료예요. 그래서 보건사업을 기획하는 사람들이 직접 가서 설문조사를 하고 뭐가 체크를 해서 조사하면은 1차 자료라고 하고요. 자, 기존에 조사된 정보들이 있어요. 인구통계 자료라던가 국민건강영향조사 자료라던가 자, 이런 행정자료 이런 것들을 갖다가 내가 그걸 분석해서 쓰면은 2차 자료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황을 분석을 했으니까 현황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된다?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우선순위를 어떻게 결정하냐? 우선순위 결정 방법 3가지를 볼 건데, 자, 먼저 브라이언트의 우선순위 결정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도 출제 빈도들이 높은 내용들이에요. 우선순위 결정 기준들 다. 자, 브라이언트는 건강 문제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 체계화한 사람인데, 4가지 기준: 문제의 크기, 문제의 심각성, 사업의 해결 가능성, 주민의 관심도, 그래서 유병도, 심각도, 난이도, 관심도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4가지 기준을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내가 이제 고혈압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자, 고혈압, 당뇨병 조사를 했어요. 뭐 암 이런 식으로 조사를 했더니 자, 고혈압의 유병률에 대해서 점수를 매겨보는 거예요. 유병률 가지고 점수를 매겼는데 점수를 다 1점에서 4점까지 줘요. 그래서 고혈압이 유병률이 좀 높네. 그래서 3점을 줬고요. 근데 고혈압이 그렇게 문제가 심각한 건 아니야. 그래서 심각도는 1을 줬고요. 사업의 해결 가능성, 난이도는 이거 좀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한 이제 3 정도 난이도를 주고, 자, 그 다음에 주민들의 관심이 별로 없어. 2를 줘요. 당뇨병은 문제의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심각도가 되게 높네. 해결 가능성도 한 3점을 주고, 주민의 관심도도 높아요. 3점이에요. 이런 식으로 점수를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을 다 곱해요. 점수가 얼마가 나오겠죠. 얘도 다 곱하면 점수가 얼마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점수가 높은 놈이 우선순위가 높은 거. 이렇게 심플하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만 제시를 한 거고, 4가지 기준에 대한 측정 방법이나 상대적 우선순위를 언급하지 않았대요. 자, 이런 게 오답으로 나오겠죠. 자, 브라이언트의 우선순위 결정 기준은 상대적 우선순위를 제시했다. 이렇게 오답이 나올 수가 있겠죠.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문제의 크기나 심각도나 난이도나 관심도나 누가 더 중요해 라는 기준은 없는 거예요. 그냥 1점부터 4점까지 다 해가지고 곱하면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측정 방법도 제시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측정 방법은 문제의 크기와 뭐 유병률로 하면 되겠지만 심각도를 어떻게 측정할까? 점수를 안 알려줬어요. 난이도는 어떻게 측정할까? 안 알려줬어요. 그거 제시하지 않고 그냥 알아서 평가해. 이렇게 둔 거예요. 그래서 측정 방법이나 상대적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단점인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할론과 피켓의 우선순위 결정 기준이라고 하는데 BPR 기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BPR 시스템이라고 해서 얘를 BPRS라고도 하고요. 그냥 BPR 기법이라고도 하고, 할론과 피켓의 우선순위 결정 기준이라고도 해. 다 같은 겁니다. 자, 이 BPR 기법은 뭐냐면 공식을 이용해요. A 플러스 2B 곱하기 C 나누기 3이 들어가는데 얘는 별로 의미 없어요. 그냥 값이 너무 커서 3으로 줄여준 거지 뭐 3을 나눠도 되고 안 나눠도 되고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BPR 기법은 A, B, C 3가지 값을 구해서 A 플러스 2B에다가 C를 곱하는데, 자, A는 문제의 크기, B는 문제의 심각도, C는 사업의 효과. 시험 문제 굉장히 빈출이에요, 여기도. 자, 그래서 문제의 크기는 만성질환은 유병률로 측정을 하고, 급성질환은 발생률로 측정을 해서 점수를 몇 점? 0점에서 10점까지 부여해라 라고 했고요. 문제의 심각도는 그 문제가 얼마나 긴급하냐,
낮으냐, 중증도가 높으냐, 사회경제적 손실이 크냐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0점부터 10점까지 점수를 주고, 사업의 효과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결이 가능한지에 따라서 0점부터 10점을 줘라 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공식에다가 넣는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문제의 크기가 4점, 심각도가 3점, 사업의 효과가 3점이다. 그러면 BPR에 따른 우선순위 값은 어떻게 돼요? 4 더하기 2 곱하기 B니까 3이 6, 거기에다 곱하기 3을 하면은 이 건강 문제의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점수가 높은 게 우선순위가 높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A는 4를 그냥 썼는데 B는 그 값에다가 가중치 2배를 더했네요. 문제의 크기랑 심각도 중에 뭐를 더 우선순위를 높게 본 거예요? 문제의 심각도를 더 크게 점수를 매긴 거죠. 그 다음에 여기 곱하기 C를 해버렸어요. 자, 근데 점수가 0점부터 10점이거든요. 그럼 만약에 사업의 효과가 빵점이야. 그리고 여기는 3점 그대로 더 봅시다. 여기가 10점, 10점, 만점씩인데 여기가 빵점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점수가? 4 4랜다. 10 더하기 20 곱하기 0이 되니까 얘는 0이 돼버려요. 그래서 사업의 효과가 없으면 아무리 문제의 크기가 크고 심각성이 높아도 사업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거야. 그리고 걔는 우선순위가 없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브라이언트는 우선순위에 대한 상대적 크기를 두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얘는 상대적 크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A보다 B가 중요하고 B보다 C가 중요해 라고 하는 거죠. A, B, C 중에서 뭐가 가장 중요한 요소다? C, 사업의 효과의 가중치를 가장 크게 두고 있는 거예요. 곱해지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그게 브라이언트의 우선순위 결정 기준이랑 이 BPR 기법에서의 차이점, 큰 차이점이고, 아까 브라이언트는 우선순위 결정 기준에 측정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그쵸? 근데 여기는 측정 방법이 제시되어 있네요. 이제 그게 차이점입니다. 그 다음에 브라이언트는 문제의 크기, 심각성, 해결 가능성, 관심도, 주민의 관심도였습니다. 자, 여기는 문제의 크기, 심각성, 사업의 효과죠. 그러면 사업의 기술적 해결 가능성이랑 사업의 효과가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 없는 게 뭐예요? 주민의 관심도만 여기에 없는 거죠. 다음 중 브라이언트의 우선순위 결정 기준과 BPR 기법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결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그럼 뭐가 되겠어요? 주민의 관심도죠. 자, 그리고 주민의 관심도입니다. 기획자의 관심도 아니에요. 여기까지가 BPR 기법이고, 자, 다음에 OPR이라고 해서 하나가 더 추가로 나오는데, OPR은요, 자, 이 BPR 기법으로 계산한 거에다가 D를 하나 더 곱해줍니다. 그래서 요걸 OPR이라고 하는데, D는 펄 팩터라고 해서 사업의 적정성, 경제성, 사업의 수용성, 자원 확보 가능성, 적법성을 가지고 0점 또는 1점이에요. 점수가 둘 중에 하나예요. 0 아니면 1. 자, 업무 범위가 적절하냐, 안 하냐. 적절하면 1, 적절하지 않으면 0. 사업이 경제성이 있냐, 없냐. 경제성이 있으면 1, 없으면 0. 수용성은 지역사회 주민들이 좀 받아들일 만한 사업이냐에 따라서 1 또는 0. 자원이 있느냐 없느냐 1 또는 0.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1, 문제가 있으면 0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그냥 다 곱해요. 자, 그러면 1, 0이에요. 다 곱하면 어떻게 돼요? 0이 나오겠죠. 만약에 다 1111이에요. 그럼 곱하면 1이 나오겠죠. 얘는 점수에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점수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나온 값이 얼마가 나왔는데 그 값에 곱하기 1을 하면은 값은 그대로예요. 실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뭐가 하나라도 0에서 곱하기 0을 했다? 그럼 얘는 0이 돼버리죠. 실현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BPR 계산하고 난 다음에 사업의 실현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이 되는 거다. 또는 사업의 우선순위가 쉽게 드러나지 않을 때, 이럴 때 실현 가능한지 여부만 판단하는 게 OPR이라고 해서 펄 팩터를 적용한다. 그래서 펄 팩터는 요 5가지에 해당하는 것, 해당하지 않는 것 고르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오겠죠. 그리고 어떻게 적용한다? 0점 또는 1점을 적용해서 얘네들을 다 곱해요. 그럼 5개 구성 요소 중에 하나라도 0이면 이 값은
0이 돼요. D가 0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는 사업이 실현 가능성이 없다가 돼버리는 거죠. 0이 되면은. 자, 요게 펄 팩터 OPR이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 우선순위 결정 기준으로 황금 다이아몬드 기법, 골든 다이아몬드 기법이 있는데, 요거는 그림으로 먼저 보면은 여러분들 교재에 그림 있죠? 이렇게 다이아몬드 형태를 그려요. 큰 다이아몬드를 그리고 세 등분해서 작은 다이아몬드를 그려서 자, 우리 지역이랑 다른 지역이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게 미국 메릴랜드주에서 처음 했던 방법인데, 자, 미국 메릴랜드주의 어떤 건강과 관련된 지표랑 미국 전체의 지표를 비교를 해봤더니 메릴랜드주가 미국 전체보다 나빠요. 그 말은 뭐냐면 저체중 출산율이 애기 낳았을 때 체중이 적게 태어난 저체중으로 태어난 아이들의 출산율이 높았어요. 미국보다. 미국 전체보다. 유방암 발생률도 미국 전체의 유방암 발생률보다 메릴랜드주의 유방암 발생률이 높았어요. 그다음에 에이즈 환자도 더 많았어요. 폐암 발생률도 높았어요. 그러면 요 첫 번째 줄로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영아 사망률을 비교했더니 메릴랜드주의 영아 사망률이나 미국 전체의 영아 사망률이나 비슷하다. 결핵 발생률도 미국 전체랑 메릴랜드주랑 비슷하다. 그러면 요 라인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메릴랜드주가 미국 전체보다 지표가 좀 좋다. 그러면 제 아래 칸에 들어가겠죠. 자, 이쪽 편은요. 과거랑 비교를 해봐요. 과거 5년 전과 비교를 해봤더니 과거보다 안 좋아졌어요. 안 좋아지면 요 첫 번째 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방암 발생률 같은 경우는 어때요? 미국 전체보다도 안 좋고 과거 지표보다도 안 좋아졌네. 그럼 여기가 들어가는 거고, 영아 사망률은 자, 미국 전체랑 비교했을 때는 비슷한데 과거랑 비교해봤더니 과거보다는 안 좋아졌네. 그러니까 여기 들어간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교차가 되게 되는데 요 첫 번째 칸에 있는 애들은 뭐예요? 미국 전체보다도 안 좋고 과거보다도 안 좋은, 둘 다 안 좋은 게 1순위. 이 두 번째 줄에 있는 애들은 미국 전체랑은 비슷한데 우리 지역이 미국이랑은 전체 지역이랑은 비슷한데 과거보다 안 좋아졌거나, 자, 과거랑은 크게 차이가 없는데 미국 전체보다 안 좋아. 그러면은 요 칸에 들어가니까 2순위, 자, 그다음 3순위, 4순위, 5순위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요런 식으로 하는 것을 황금 다이아몬드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 미국 메릴랜드 주에서 보건지표의 상대적 크기와 변화의 경향을 이용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했다. 자, 상대적 크기가 뭐예요? 미국 전체랑 비교했더니 상대적으로 우리 지역이 안 좋더라, 비슷하더라, 좋더라. 이게 상대적 크기고, 변화의 경향은 과거랑 비교해봤더니 좋아졌더라, 과거랑 비슷하더라, 나빠졌더라. 요걸 가지고 결정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선순위 결정할 때 주요 건강 문제들을 선정한 다음에 질병의 이환율, 사망률, 그거에 대한 변화의 경향, 이런 것들을 미국 전체랑 비교를 한다라고 했고요. 자, 마지막 줄에 보시면은 지자체별로 건강지표 확보가 가능하고, 그러면 뭐예요? 지역별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손쉽게 서울시의 고혈압 유병률과 우리 지역의 고혈압, 예를 들어 서울시의 고혈압 유병률과 영등포구의 고혈압 유병률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쉽게 비교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과거 추세를 알 수 있다. 과거 데이터들도 있는 거예요. 비교가 가능한 거죠. 그러면 쉽게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고, 형평성을 추구하는 데 매우 적합하다. 자, 형평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역과 다른 지역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앞에서 봤던 브라이언트의 결정 기준이라던가 BPR 기법에는 형평성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냥 우리 지역의 문제만 본 건데, 이 골든 다이아몬드는 어때요? 다른 지역이랑 우리 지역을 비교해서 우리 지역이 상대적으로 안 좋은 거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을 추구하는 데 매우 적합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세 가지 우선순위 결정 기준 봤습니다. 잘 이해됐어요? 어렵지 않죠? 자, 다음 넘어가서 그럼 목표에 대한 거. 자, 지역사회 보건사업의 목표와 전략입니다. 우리가 흔히 목적이라는 말도 있고 목표라는 말도 있는데, 얘네들을 같이 그냥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하기도 하지만 조금 구분을 해보면 목적은 좀 더 궁극적인 거, 목표는 구체적인 거, 이런 거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식단 관리라고 러닝을 하고 살을 뺄 거야. 그러면 살을 5kg를 뺄 거야. 내가 5kg의 감량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가 되는 거고요. 살을 왜 빼려고 그럴까? 건강해지려고. 그래서 목적은 건강해지는 거고 목표는 체중 감량이 되는 거죠.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목표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이어야 될 이 목표는 갖춰야 될 기준, 스마트 조건이 있어요. 먼저 스페시픽,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나 살 뺄 거야. 이러면은 목표 달성, 그래서 나중에 살이 좀 빠졌어. 그럼 목표 달성했다 안 했다를 평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빠지긴 했는데 구체적이지가 않으니까 평가 기준이 안 돼요. 그럼 내가 몇 년, 예를 들어 2025년 10월까지 3kg를 뺄 거야. 그럼 3kg가 빠졌으면 목표 달성한 거. 2kg만 빠졌으면 목표 달성 못한 거가 되겠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 스페시픽이고, 자, 미저러블은 측정이 가능해요. 체중처럼 이렇게 뭔가 측정이 가능해야지 나중에 성공했냐 못했냐 평가가 가능해지는 거고요. 사업 목적에 부합돼야 하는 적절한 목표여야 된다. 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살을 빼는 게 나한테 좋은 거여야 돼요. 근데 되게 말랐어. 저체중인데 나 건강해지려고 살 뺄 거야. 그럼 사업 목적에 부합돼야 안 돼요? 안 맞아요. 이 사람한테는. 오히려 증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적절한 목표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나 한 달 동안 20kg 뺄 거야. 이거는 실현 불가능한, 그렇게 빼면 사람이 안 남아날 것 같은데, 아무튼 합리적이어야 된다, 리저너블 해야 된다, 실현 가능해야 된다라는 것. 그 다음에 아까 제가 2025년 10월까지 3kg라고 했어요. 타임 리밋이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라는 거. 그래서 기한을 지니고 있어야 된다라는 5가지 기준. 목표가 갖춰야 될 기준, 스마트 조건, 스페시픽, 리저너블, 어프로프리에이트, 그다음에 리저너블이랑 타임. 그래서 5가지 목표가 갖춰야 될 기준입니다. 자, 그다음 목표를 기술할 때는 5가지 사항을 포함해야 된다고 하는데, 목표가 이렇게 하나의 문장으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환자를 대상으로 목표를 기술한다라고 하면은 대상자가 혈당 언제까지 몇 월 며칠까지 혈당 조절을 자기 집에서도 이렇게 혼자 수행할 수 있는 인슐린 주사를 놓을 수 있다, 또 먹을 수 있는 음식 5가지를 나열한다,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기술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야 될 게 무엇을 언제까지 어디에서 누구에게 어느 정도로 달성을 시킬 것인지, 이런 것들이 좀 포함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지역사회 보건사업의 전략, 사회생태학적 모형인데, 요거는 예전에는 거의 출제된 적이 없던 문제고 2018년 이후부터 이제 출제되기 시작한 문제고, 연구사 문제에 주로 좀 더 많이 나오다가 기술직이나 보건직 문제에도 더 파급돼서 자주 출제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자, 지역사회 보건사업 전략인데 사회생태학적 모형이라고도 하고 또는 생태학적 모형이라고도 해요. 생태학적 모형, 사회생태학적 모형. 자, 생태학이라고 하는 게 어떤 구성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는 현상, 자연에 있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상호작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생태학적 모형이라는 말들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생태학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어떤 구성 요소가 상호작용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어떤 특정 하나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사회생태학은 인간과 환경의 관계를 되게 이렇게 계속 변화하는, 동적이고 상호작용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인간을 제대로 이해하고 건강 증진을 위한 어떤 전략을 수립할 때는 인간 생활에서 사회적인 부분, 역사적인 부분, 문화적인 부분, 제도적인 부분, 이런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자 하는 학문이 생태학이다, 사회생태학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건사업에 대한 사회생태학도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거기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회생태학적 모형에 따른 보건사업 기획은 개인이나 집단의 행태는 개인적 요인, 개인 간 관계나 1차 집단, 조직 요인, 지역사회 요인, 정책 요인,
이렇게 여러 계층의 요인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영향을 준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보건 사업이 성공하려면 개인적인 요인은 어떻게 접근을 하고, 그리고 개인 간 관계에서는 어떻게 접근을 하고, 조직 요인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고, 지역사회 요인과 정책 요인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 것이냐, 이렇게 각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전략을 다양하게 수립해야 된다라는 모형을 보건사업기획의 사회생태학적 모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뭘 얘기하는지 알겠죠? 결국은 보건사업을 하는데 보건교육만 하면 안 된다. 보건교육도 하고 뭐 후원자 모임도 예를 들어서 금연 사업을 할 거예요. 금연 사업을 하는데 흡연자들 모아놓고 보건교육만 해. 근데 그것만 가지고 사업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게 여러 가지 나는 금연을 할 마음이 있어. 교육을 받고 금연을 하려고 했는데 옆에 친구가 자꾸 담배 같이 피우러 가자 그러고, 직장에서 막 다들 담배를 펴. 담배 피우러 남자들 직원들이 막 담배 한 대 피러 갑시다 하고 나가는데 나만 빠져. 그럼 나만 소외되는 것 같잖아. 근데 자기들끼리 가서 상사가 뭐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해줬어. 그럼 나만 누락되잖아. 그래서 담배 피는 남자들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직장인들 중에서 되게 중요한 직장 선임이 흡연가야. 그러면 이거 진짜 못된 거야. 남자들이 여자들 때 커피 한잔 하면서 나오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중요한 얘기들이. 남자들이 담배 피러 가서 거기에서 나오는 중요한 소스들이 있는데 그거에서 누락되거나 놓치거나 소외될까봐 담배를 피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조직 안에서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각 수준에 맞게 전략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단계별로 나눠보면은 개인적 수준, 개인 간 수준, 그리고 지역사회 수준 안에서 조직 요인, 지역사회 요인, 정책 요인으로 구분을 해서 볼 수가 있고요. 자, 개인적 수준에 대한 정의를 보면은 정말 고스란히 내 개인적인 차원에서 내가 스스로 건강 행동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데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식, 태도, 행동, 자아인식, 기술, 이런 개인적인 특성, 개인의 발달,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뭔가 하려고 할 때 지식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다이어트를 할 거야. 그러면 다이어트에 대한 공부를 해야 돼. 누가 뭐 좋대더라 이러고 하면은 얼마 못 가요. 내가 공부를 해서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먹으면 내 몸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겠구나를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 내가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겠지. 뭐 식단 관리에 대한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뭐 그 사람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입니다. 결국은. 그럼 이런 것들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보건사업 전략이 들어가야 돼요? 교육을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행태를 바꾸기 위한, 행동을 바꾸기 위한 훈련도 시켜줘야 되고요.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방접종을 하거나 건강검진을 하거나 진료를 하거나 재활 뭐 이런 것들, 유인 제공. 그래서 그거 있잖아. 뭐냐면 요즘에 왜 이렇게 많이 걸으면은 포인트 주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 중에 9988인가? 아는구나. 유인 제공. 그게 걸음 수해서 8,000보 이상을 걷잖아요. 그러면 200포인트를 줘요. 근데 저희 언니가 러닝을 하면서 이제 나한테 야 이거 하고 이렇게 하면은 200포인트씩 줘. 그래서 제가 그걸 깔았거든요. 근데 굳이 걸어가지고 200포인트 쌓아서 그거 뭐해? 약간 뒀었어. 근데 어느 날 한 1년 지난 다음에 언니를 만나는데 나 언니가 경기도 사람인데 그게 서울시 포인트예요. 그게 서울시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 포인트가 서울페이로 전환이 되는 거야. 그래서 서울페이로 전환돼서 그거 10만 원 쌓였어. 맛있는 거 사줄게 이러는 거예요. 동기부여가 빡 되고 저한테 해서 10만 원이 됐다고 그게? 걷기만 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열심히 포인트를 쌓아서 지금 9,800점 쌓았어요. 9,800원 생긴 거야. 9,800원. 근데 그게 진짜 요인이 돼서 내가 만약에 오늘 한 8,000보 정도를 걸었어요. 그럼 2,000걸음만 걸으면은 200원이 생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밤에 잠깐 산책이라도 나갈까? 하고 나가서 걷게 되는 이런 유인 제공 대표적인.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걷거나 하시는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그거 말고도 그런 앱이 되게 많더라고요. 걸음수에 따라서 이렇게 해갖고 포인트 줘가지고. 근데 어디다 쓸 수 있는지를 알아야지 유인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있고. 자, 개인 간 수준은
나랑 나를 둘러싼 주변 친구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죠. 아까 그런 거, 내 친구들은 다 담배를 피우는데 나만 안 펴. 그러니까 자꾸 나만 소외돼. 술자리에 갔는데 술 먹다 말고 다 같이 담배 피러 우르르 나가. 나 혼자 덩그러니 이러고 앉아있으면은, 좀 그래. 그러니까 따라가다 보니까 피게 되고,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런 네트워크들을 잘 활용하고, 네트워크 안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반대로, 모두가 비흡연자야. 근데 나만 흡연자야. 야, 잠깐만 나 나갔다 올게. 나갔어. 자기들끼리 다 있고. 내 욕하는 거 아니야? 너 자리 비웠더니? 약간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들 다 안 가니까 그 자리에서 나도 잘 안 피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네트워크를 활용한다. 새로운 네트워크를 활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건강 행동을 할 수 있는 후원자, 동료 집단, 자조 집단을 형성하는데 금연자 모임, 그다음에 알코올 중독자들, 알코올 치료하기 위한 어떤 모임 같은 것들 형성하는 거죠. 자, 자생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들끼리 모여서 노는 집단인데 거기에 지도자나 예를 들어서 러닝 크루가 있어요. 그 러닝 크루 지도자랑 뭔가 협업을 해가지고 그 러닝 동호회 사람들이 금연할 수 있도록 같이 분위기 조성하는 이런 것들을 해주거나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 조직, 지역사회 수준에서 이제 조직요인, 지역사회요인, 정책요인이 있는데, 자, 조직요인은 여러분들이 공무원으로 발령을 받았어요. 그럼 그 공무원 조직이 있겠죠? 거기가 하나의 조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적 특성을 지니었다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인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는 어떤 회사, 기업, 뭐 공공기관 이런 데도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조직 안에는 다양한 규칙과 규제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조직개발 이론, 조직관계 이론을 적용해서 사업을 하는데 요즘에 회사들에 그런 거 있어요. 금연하면 인센티브 조금 주거나 승진의 가산점 이런 것들. 그래서 조직 안에서 접근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지역사회라고 하는 거는 서울시가 하나의 지역사회가 될 수 있을 거고요. 서울시 안에서 영등포 구가 하나의 지역사회가 되겠죠. 그 지역사회 안에는 다양한 조직도 있고 기관도 있고 다양한 네트워크, 비공식적인 관계에 여러 사람들이 있겠죠. 자, 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지역사회 안에서의 다양한 이벤트, 금연 홍보 이벤트라던가, 뭐, 사회 마케팅이라던가, 홍보, 지역사회 자체가 보건사업을 하기 위한 역량을 키워주는 것들. 정책 요인은 정부가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거예요. 그걸 옹호라고 하고요. 그런 정책을 개발하고 법을 제정하는 거죠. 그래서 금연 구역을 만들고, 금연 도로를 만들고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을 지역사회 보건사업의 사회생태학적 모형에 따른 접근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내용 어렵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지역사회 보건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 고려사항. 자, 이거는 그냥 약간 윤리적인 내용 가볍게 조금 읽어보시면 되는데 내용은 보시면은 자, 전략을 개발하는 데는 당연히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화, 역량, 환경 이런 것들 고려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역사회가 보건사업에 대한 지지, 협력할 수 있어야 되겠고 자,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보건사업인데 밑도 끝도 없이 하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탄수화물 예를 들어서 갑자기 단백질 몸에 안 좋대요. 먹지 마세요. 근거가 뭔데? 그건 누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여서 당연히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기존 사업이 실패를 했을 경우도 있고 성공을 했을 경우도 있겠죠. 그럼 왜 실패했는지, 왜 성공했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 자, 보건사업 전략과 조직의 비전, 목표, 그러니까 어떤 조직이 가지고 있는 비전, 목표, 그다음에 보건사업의 전략 이런 것들이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어떤 사업을 단독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업을 같이 묶어서 하는 게 시너지 효과가 있다라는 거고 사업의 규모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지역사회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지속성도 보장이 돼야 되고요. 예를 들어 그 9988 이런 이제 유인책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 1년 하고 말아버려요. 그러면 모으다가 띡 없어져 버렸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속성이 보장이 돼야 되고 전략, 평가, 보상 이런 것들이 그 사업에 연계가 되어야지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사회 보건사업을 기획하는 과정, 현황을 분석했고 우선순위를 결정했고 목표를 설정했고 그 다음에 사업의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사업 평가 내용으로 넘어가 볼게요.